안녕하세요, 돌다리입니다. 우리는 이전 영상들을 통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활약을 할 수 있는 이더리움 클래식, 그리고 IoT 기술의 비전 또한 함께 포용하고 있는 것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다가오고 있는 이더리움의 POS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이더리움 클래식이 POW를 유지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이점과 그 가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더리움 클래식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더리움이 언급됩니다. 이전의 영상들을 통해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두 코인이 각자 가지고 있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평가도 달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가 이더리움 클래식인 만큼 이더리움 클래식의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결코 이더리움이나 이더리움 클래식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을 주장하고 있는 영상이 아님을 먼저 강조드립니다. 2021년 6월 4일날 게재된 글인데요. 네트워크 기여자에게 POW는 이상적인 프로토콜이라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을 살펴볼까요? 먼저 글쓴이의 주장을 살펴보자면 모두가 분산화된 효율성을 지향하고 있는 가운데 이더리움 클래식은 구식적인 투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부분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죠. 먼저 몇 가지 중요한 배경 지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더리움 프로젝트의 본래 레거시 블록체인, 곧 기존의 블록체인이며 실제로 이더리움 클래식은 암호화폐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설정되었고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DAO를 통한 1억 5천만 달러, 하나 약 1668억 원의 초기 코인 오퍼링을 모금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새로운 프로토콜은 큰 해킹을 당하였고 지지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격렬하게 토론하게 되죠. 결국 이더리움 창시자들은 해킹 부분을 취소하기 위하여 새로운 체인으로 시작하였으나 본질적으로 과거를 지우기 위해 하드포크한다고 느낀 사람들은 이더리움의 핵심 탈중앙화 불변성 정신에 모순되었다고 합니다. 이전에 이더리움 클래식 네 번째 영상에서 다뤄드렸듯이 불변성은 사기나 검열,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는데요. 베리 실버터가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한 평가를 높게 쳤던 이유 중 하나도 불변성이었죠. 추가로 불변성이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대부분 암호화폐의 기본 구조로서 디지털 화폐가 복제되는 것뿐만 아니라 파괴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즉, 트랜잭션이나 블록에 대한 데이터를 온전하게 보관하고 변하는 것을 막으므로 사기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할 수 있음을 증명하죠. 그리고 이렇게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불변성을 보증하여 줌으로써 이용자나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은 블록체인에 기록된 과거의 데이터들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의 불변성은 신뢰성을 보장한다는 말이 존재하는 것이죠. 결국 이념적으로 순수한 체인은 이더리움 클래식이 되었으며 흥미롭게도 기본적인 이더리움 클래식 프로토콜은 POS가 아니라 POW이고 코인 마켓 캡에 따르면 레거시 블록체인은 POS로 전환할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더리움보다 이더리움 클래식이 더 나은 투자가 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고 하죠. POW와 POS에 대한 부분은 이전에 제가 다루어드렸던 이더리움 클래식 첫 번째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글쓴이는 다시금 명확히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더리움을 능가하거나 대체할 것이라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청중들을 자극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이더리움은 결정적으로 시총 2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런 대단한 인기로 인하여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비슷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굉장히 붐비고 있기 때문에 지불을 더 원하지 않는 한 트랜잭션은 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확실히 POS 프로토콜은 전반적인 효율성에 기여할 수 있으나 이 주장은 원장의 한 면인 소비자나 최종 사용자 쪽만을 바라보고 있는 주장이며 채굴자나 네트워크 기여자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하죠. 이전에 이더리움 클래식 두 번째 영상에서도 다뤄드렸듯이 이더리움이 계획하고 있는 런던 하드포크의 주 목적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되어 왔던 트랜잭션 수수료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런던 하드포크에 도입될 예정인 EIP-1559는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었던 단일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고 블록 사이즈에 따른 블록당 고정 비율을 지불하는 베이스 피, 기본료와
채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가게 될 선택적인 수수료인 inclusion fee, 포함료로 나눈다고 합니다. 하지만 POS로 전환될 경우 네트워크 기여자들에게는 POW에서 창출해낼 수 있었던 수익원이 줄고 기여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창출할 수 없게 되죠. 이로 인해 이더리움 하드포크는 채굴자들과 갈등이 존재했고, 이를 통해 우리는 이전의 POW의 수익성이 네트워크 기여자들에게는 더욱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위 글에서 다루고 있듯이 탈중앙화 경제에서 신뢰 메커니즘은 통합된 권한으로부터 개개인이 기여하는 분산형 네트워크로 이동하게 된다고 합니다. 즉, 탈중앙화의 매력적인 구성 요소로 개개인이 네트워크의 기여자가 될 수 있다고 하죠. 하지만 이성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기여에 대한 합리적인 지불을 받기 원한다고 합니다. 요약드리자면 탈중앙화 경제에서는 신뢰 메커니즘이 어떤 통합된 권한으로부터 개개인이 기여할 수 있는 분산형 네트워크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탈중앙화가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개개인이 네트워크 기여자가 될 수 있으며, 네트워크 기여자들은 당연히 자신의 기여에 대한 합리적인 지불을 받기를 원하는 사이클이 계속 존재한다는 의미죠. 그리고 더 매력적인 보상 체계가 제한되지 않는다면 탈중앙화 경제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효율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기여자들에게 큰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효율적이고 에너지 집약적인 POW와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한다면 수익성이 꽤 좋다고 하죠. 즉, POW에서는 참여를 위해 지불할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상승 장세에서는 수익성이 굉장히 놀랍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더리움 채굴자들과 기여자들이 이더리움 2.0에 대해 반기를 드는 이유 중 한 부분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더리움 클래식이 POW 프로토콜을 유지하게 된다면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더리움이 머무는 동안 새로운 기여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전의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즉, 이더리움 클래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 주시해야 할 부분인 채굴자들의 이동을 의미하죠. 물론 이더리움의 모든 채굴자들이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넘어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 POW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코인들로의 움직임이 일어날 것이고, 그중 이더리움 클래식은 하드포크를 통해 채굴 진입 장벽을 낮추었으며, 이더리움 채굴 방법 및 프로그램이 유사하여 자연스럽게 동화될 수 있는 환경은 큰 메리트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러한 움직임은 이더리움 클래식의 향후 전망에 큰 영향을 미칠 요소이며 단순 반사 이익에서 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작성자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신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이해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미디어 사업의 작가로 종사하고 있는 본 글의 작성자는 위의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한 가지 예시를 들고 있죠. 모든 미디어 조직의 편집자들은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그들의 일에 능숙하길 바라지만 편집자가 완벽한 작가를 찾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모두가 완벽한 문법과 설득력이 있는 스타일의 작품을 쓰게 된다면 모든 편집자들은 실직하게 될 것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는 비즈니스의 작고 더러운 비밀이라고도 하는데요. 기업들이 편집자들을 고용하여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절한 횟수의 하자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문제가 없다는 것은 곧 편집이 필요 없다는 것이고, 이는 곧 일거리가 없다는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이더리움 2.0은 완벽한 작가의 버금가는 존재가 되고 있다며, 이는 곧 편집자들, 암호화폐 채굴자들을 의미하죠. 편집자들이 더 이상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반기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보실 수 있다시피 비효율성을 관리하는 것은 개개인의 기여자들이 하는 업무였다고 하죠. 하지만 효율적인 프로토콜은 이런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빼앗을 것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더리움 클래식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정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POW 프로토콜을 유지하는 한 이더리움 클래식은 채굴자나 기여자들이 관리할 많은 비효율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지만 이런 늙은 개라는 경제적인 핵심은 이더리움의 파생물보다는 더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이 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글을 통해서 이더리움의 POS로의 전환이 단순히 효율적인 기술의 진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채굴자들과 기여자들은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고려하지 않고 최종 소비자나 사용자들만을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면 그들이 수행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줄어들고 일을 잃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 네트워크 생태계에
균열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POW가 정답이라는 말이 아니라 쌍방을 고려해 나가야 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죠. 또한 글쓴이의 비유처럼 편집자들이 없다는 말은 그만큼 완벽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거꾸로 말한다면 예상치 못한 수정 사항이 생겼을 때 이를 대처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예시가 완벽하게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이런 문제들을 아예 눈 감고 넘어갈 일도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이번 이더리움과 채굴자들의 대립은 암호화폐 생태계의 발전에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할 부분들이 많음을 부각시켜줬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제가 이더리움 클래식인 만큼 어쩌면 큰 흐름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이더리움 클래식이 감당할 수 있다고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투자는 본인의 확신에서 비롯되는 인내의 기간이며 본인의 선택인과 책임임을 강조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